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언어를 디자인하라입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어를 새롭게 바라보고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와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를 많은 예시들을 보여주면서 합니다. 언어를 바꾸는 것은 오직 본인만이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의 주체적인 언어를 강조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단어로 5단어를 꼽았습니다. 그 5가지는 열정, 혁명, 신뢰, 도전, 행복입니다. 이것은 저자의 5개의 별, 핵심 가치인데요. 이것들 중에서 3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열정, 혁명, 도전이고요. 만약에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 도전을 골랐습니다. 도전이 없는 삶은 작가에게 죽은 삶과 같다고 합니다. 저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진학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특성화 공고 출신으로 한여름에도 3,000도가 넘는 용접의 일을 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용접이라는 단어는 회색빛 청춘을 담은 상징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한양대 교수 유영만이 아니라 지리 생태학자 유영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책은 어느 페이지를 펼쳐서 읽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언어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까지 얼마나 상투적으로 또 얼마나 습관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신이 쓰는 언어를 바꾸면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뀝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언어가 쏟아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한데 욕설이 튀어나오지 않지요.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인생 또한 바뀐다고 합니다. 책을 볼게요. 페이지 159입니다. 말이란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때가 되면 죽는다. 때문에 사는 동안 말과 삶이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세계를 포착해야 한다. 살아 숨쉬는 말을 수집하고 싶다면 시끌벅적한 시장이나 다양한 관점이 오가는 격정적인 토론회에 참석해 보길 권한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어느 지방 음식점을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신다는 욕쟁이 할머니를 생각했는데요. 그분이야말로 자신의 언어 세계로 자신의 음식점에 빛깔을 입힌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책 외에 저희 집 부부만의 대화인데요. 두 사람 사이 소통이 좀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먼저 딴지를 거는 편입니다. 여보, 말 좀 정확하게 해봐. 그러면 상대방이 답합니다. 당신이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좀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잖아. 그러면 저는 한 옥타브 높아진 소리로 답하지요. 아니, 당신이 개떡같이 말하지 말고 처음부터 좀 찰떡같이 말해보라고. 아니, 찰떡으로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서로가 개떡, 찰떡, 찰떡, 개떡 이런 말 하다가 개떡, 찰떡이 주는 어감 때문에 같이 웃고 마는데요. 부부지간에도 언어 때문에 더욱 좋아지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생선 싼 종이에 비린내 나고 향 싼 종이에 향냄새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언어를 쓰느냐 하는 것이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몸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자신만의 한 단어를 지닐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버리지 않고 가질 수 있는 한 단어,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단어가 같을 필요가 없고요. 그걸 타자에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연이어 두 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하나는 서울의 봄,
하나는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서울의 봄 이 영화에서는 마지막까지 수도 사령관이 말했던 한 단어가 귀에 쟁쟁 남아 있었습니다. 지킨다. 지킨다라는 단어였고요. 그리고 영화 나폴레옹에서 나폴레옹이 유배당한 섬에서 죽기 전 마지막 말했던 세 단어들은 프랑스, 군대, 조세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단어 또는 세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 이제 책에서 저자가 생각하는 사랑과 행복을 보겠습니다. 사랑이나 행복 같은 보편적인 개념도 내가 실제로 무엇을 보고 느끼며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구현된다. 내가 사하라 사막에서 느낀 사랑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폭염 속을 달리는 사람이 옆 사람에게 기꺼이 물 한 병 건네주는 작은 행동이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진정한 행복은 2007년 저 세상 문턱까지 갔다 온 교통사고 후에 느껴보았다. 얼마간의 회복 기간을 거치고 나서 처음으로 마셔본 와인 한 모금이 온몸으로 스며들 때 나는 말도 못할 전율감을 느꼈다. 이것이 찐 행복인가 싶었다. 이처럼 사랑이나 행복은 국어사전에 나오는 정의로는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저마다의 상황에서 몸으로 느끼는 감각적 체험이자 주관적 신념이 반영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내 경험으로 내 몸으로 느낀 의미는 다르다. 불륜이나 출생의 비밀 같은 똑같은 소재의 드라마가 매번 다른 이유는 스토리가 펼쳐지는 상황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라 차이를 낳는 반복이 반복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어를 디자인하라 라는 책을 가지고 정리했는데요. 그냥 이 방송에 와서 듣지만 마시고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렌토의 오디오 책방 꼭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리생태학자 한양대 교수 유영만 교수의 문장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하나의 단어를 붙잡으면 하나의 우주가 열린다.